안녕하십니까. 2013년 이제 3월 30일입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뭐 내일 31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월 달이 또 시작되겠죠. 예, 개강하고 거의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날들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뭐,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7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121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뭐 110, 190, 80, 70 이런 식으로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2장, 3장을 배우셨거든요. 1장, 2장, 3장은 영어로 따지시면 이제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 정도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4장이 이제 문법의 첫 단계하고 똑같은데요. 선로정사하고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성전 특성, 이런 부분이 문법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6장, 7장 할 때 가서 보시면 더 어렵습니다. 6, 7, 8, 9 가게 되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들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법 모르셔도 영어 하는데 지장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증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뒤로 놔두셔도 나중에 합격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로정사 코로나 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를 적었는데요.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를 그냥 함축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선로정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선로정수는 RLCG로 나옵니다. 이제 4가지의 선로정수가 있는데, 저항각. 그러니까, R이 저항이죠. 그리고 인덕턴스, 컨덕턴스, 캐피시턴스, 컨덕턴스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가공선하고, 케이블하고, 복도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앞에 부분은 가공선, 그 중간 부분에는 케이블, 그리고 뒷부분에는 복도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도체가 나오면서 나중에, 코로나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선로정수에서 이제 표표효과나 근접효과 부분이 이제 저항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 그래서 DC하고 AC에 의해서 한 그런 비율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부적인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표를 암기를 해가지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을 유도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도치에 대한 뭐 전이라든가 전개라든가 자개라든가 자개력선이라든가 이런 크기를 가지고 뭐 외부에 대한 자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정의 정도만 인덕턴스가 뭐다라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변압기에 대한 전자유도작용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정의 정도. 그리고 필요하시다 보면 수식까지 외워주시는데 결론이 뭔지는 아셔야지만 됩니다. L은 뭐였죠? 수식이? 예? 0.05 플러스 0.4605 요그 10불 R분의 D 그리고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예? 도체 잠깐만 이게 내부죠? 이게 도체 외부. 저도 헷갈립니다 가끔. 이거 맞는지 이따 또 살펴보면 되고요. 도체 외부와 내부에서 어떤 값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걸 정의를 할 때는 도체 내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계산하고요. 나중에 도체 외부에 대한 걸 계산한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 정전 용량 Q는 값이 뭐죠? 0.02413 로그 11m라는 R분의 D 똑같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 이 단위 부분. 뭐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으니까 이제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뭐냐?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로그 11m라는 R분의 D는요. 이건 로그 11m라는 D 마이너스 로그 11m라는 R이 됩니다. 이게 R이.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는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걸 계산하실 때 하나하고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들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지름과 등가 거리 D를 가지고 계산한 수식들이 이런 수식들로 정의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수식들이 선과 선 사이에 어떤 반지름과 등가 거리에서 생기는 수식이구나. 그러면 정전용량에도 마찬가지로 선과 선 사이에 생길 거 아닙니까? 얘도 선과 선 사이에서 생기고. 근데 이제 도체 내부냐 외부냐 아니면 요거는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전하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Q는 뭐 CI Q는 C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C는 Q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생기는 뭐 C값이나 전개, 전이차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2 곱하기 10의 뭐 9승분의 1 해가지고 나오는 그 수식이 나중에 들어가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게 되면 0.02413이라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수식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가 목적을 하는 부분은 왜 연가를 할까요? 예? 선로의 정전 용량이 불균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케이블 쪽에 유도 전압이 생기겠죠. 케이블에 이제 전압이 실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접지를 이제 뭐 편단 접지라든가 양단 접지라든가 크로스 번드 접지를 하면서 정전 용량을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연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가를 하는 목적이 이제 그 가공선에서 연가가 있을 때고 케이블에서 연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가 목적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것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A가 C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또 여기 갔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죠. A, B, C 이렇게 가고 뭐 C, B, A로 가든 얘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이번에 이렇게 가겠죠. 얘는 B 갔고 A 갔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C를 가겠죠. 그러면 얘가 봤을 땐 연가가 된 거죠. 각각 다 다른 쪽으로 한 번씩 가면서 상회전을 바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서의 상회전과 여기서의 상회전과 여기서의 상회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상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케이블을 까실 때도 R상, S상, T상을 까는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선일 때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선이 간다 보면은 얘가 RST가 같다. 동상다접포설 할 때 여기는 S, T, R 그 다음에 여기는 T, S T, R 여기 S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회전이 얘가 조금씩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간섭 부분은 균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ST, RST, RST 하는 것보단 그게 한 90% 정도 효율이 있다 그러면 얘는 한 100% 정도의 효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10%에서 20% 정도의 감소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수식으로 계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답안지로 쓰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있고요. 나중에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임피던스 계산 방법. 4장에서 이제 4-7에 이제 4-7이었나요? 임피던스가? 맞나요? 한번 보시죠. 4-8이 이제 임피던스. 대략적으로 이제 그 장에 뭐가 있다라는 정도의 큰 목차를 외워두시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는 임피던스 계산 방법이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어디 보시면은 실장의 고장전류 계산에서 더 많이 쓰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맛보기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가고 그러면 여기서도 벌써 7장에 있는 내용이 벌써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음법과 임피던스법으로 환산할 때 그리고 임피던스를 계산하다 보면 3권선, 2권선 다각기에 대한 임피던스 계산 방법들 이런 것들 그리고 델타를 또 Y로 환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 코로나 장애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인계전압을 설명하는 것도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오는 게 코로나 장애하고 이런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복도체에 대한 장점, 단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여기다 쓰진 않았습니다. 복도체의 장점이 뭔지, 복도체를 왜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 방지 대책으로 이제 복도체를 사용하는데 앞에서 보셨던 여러분들이 가공성전선론과 지증성전선론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실리, 손코, 그 키워드로 하거든요. 실효장애 감소한다, 리액턴스가 감소된다, 뭐 송정능량이 증가된다, 코로나를 억제한다. 이게 코로나에서 이런 복도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코로나 할 때 그런 복도체에 대한 내용을 갖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안지 자꾸 양을 늘리게 되겠죠. 그럼 점수대가 조금 더 플러스 1점이라도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복도체다 그러면 뭐 4도체 이렇게 6도체 예?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6도체 4도체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이게 복도체라는 얘기예요. 다도체, 복도체 같은 개념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정능량 계산 문제를 썼는데 여기 뭐 또 있는 것들이 임피던스 계산 문제도 또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정정능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1선과 대지간, 뭐 2선과 대지간, 뭐 3선과 대지간 해가지고 2선을 일괄하고 나머지 한 선과 대지간 연결한 거, 3선을 일괄하고 나머지 한 선과 대지간 일괄한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이상전압에서 또 나옵니다. 선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상전압이 하나만 들어온 거, 아니면 2개가 들어온 거, 3개가 들어온 거, 여기를 접지를 하지 않은 거, 접지를 하고 나서 이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장의 이상전압에 가면 이런 응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시면 나중에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하시기에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인덕턴스의 종류. 인덕턴스에는 3가지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종류가 뭐죠? 예? 예.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자기 L가 맞나요? 상호가 L 다시인가요? 예? 작용이 L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가 계략값이 얼마가 되죠? 예? 얘가 1.4인가요? 예. 상호는 얼마죠? 1.1. 작용은 얼마죠? 예? 1.3. 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얘 더하면은 1.3이죠.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들어가게 돼 있죠? 얘 자체에 대한 것들은 2.4인데 얘가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요만큼 빼주면은 이 전체에 대한 것들은 얼마냐? 1.3이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하시면 LE 플러스 뭐 2, LE 다시 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거는 2선 일괄과 3선 일괄과 그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때 이제 작용 인덕턴스에 대한 것들은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3상 요건 이제 2선일 때의 그런 개념이고 3상 3선식일 때는 또 계산하는 방법도 틀려진데 2선일 때를 3상 3선식으로 만들죠. 얘도 등가 성간거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2선식하고 똑같아집니다. 식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는 것도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L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C에 대한 개념. C에도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예? 대지 기로. 그 다음에 상호. 작용. 똑같은데 여기 이제 여기도 자기입니다. 원래 이제 자기인데 예? 자기란 개념은 똑같은데 집에서 이제 마누라한테 자기 많이 불러보시면 되겠죠. 이 대지를 귀로 하는 부분이다. 예? 자기만을 가지고 이제 일성과 대지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개념은 이제 한선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C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CN 작용 정정 능량은 여기 대지 기로 부분이 어떻게 되죠? 예? CS죠. 얘는 어떻게 되죠? CM. 얘는 여기 써놨죠? CN. 작용 정정량은 이거하고 이거의 합이다. 근데 이제 상호 정정능량이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대지 부분, 대지 부분, 대지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블로 봤을 때 케이블 상호간에 있는 부분 요게 CS가 되겠죠? 여기 CS가 되고 여기 CS가 되고 여기 CM이 되고 여기 CM이 되고 여기 CM이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상호니까 요 상호간이 CM이 될 거 아닙니까? 상호간이 CM이 될 거고 상호간이 CM이 될 거고 대지 기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대지로 기로를 하는 거. 이 대지가 땅 아닙니까? 바깥에. 땅하고 기로하는 부분이 CS고 그러면 이제 CS하고 CM을 더한 게
작은 긍정 용량인데, 요게 델타죠? 델타를 Y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게 3cm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상당에, 이건 한 상당입니다. 왜? 여기 지금 CS도 있고, CS도 있고, CS도 있고, 그러면 세상을 다 합하게 되면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병렬이니까. 예? 병렬인데 이제 Y 성분이니까 다 더해주는 개념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게 뭐라고요? CS. 요게 뭐라고요? CS. 요게 뭐라고요? CS. CS, CS, CS가 있고, 요건 뭐라고요? 델타니까? 여기 델타 요게 돼 있으니까 여기 CM. 여기 CM. 여기 CM.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델타를 Y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게 3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게 이쪽으로 넘으면서 이제 3cm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상당을 보니까, 한 상, 요 상하고 요 상을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에 더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C에는 CS 플러스 3cm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로도 이해를 하고, 이걸로도 이해를 하고, 또 등가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CS 뭐 3cm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것도 있고, 요거 CS 플러스 뭐 2cm으로 계산한 것도 있고요. 요거 2개를 그리는 것도 있고, 3개를 그리는 것도 있고, 그림들이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같은 내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 교재들이 나올 거니까, 요 부분이 뒤에 어디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제 저번 주에 배우셨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54 케이블이거든요. 여기 22,900 케이블입니다. 벌써 이제 그 전압이 틀리니까 절연체에 대한 부분이 틀려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뭐가 있죠? 도체, 그리고 바깥에. 예? 내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절연체, 그 다음에 외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중성선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이제 방식층이 있고, 이제 시스가 있겠죠. 그런 순서로 외워가지고 나중에 도체 부분이 나오면 최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는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 그림을 7칸은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MR 케이블이 있다 그러면 뭘 넣어주시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도 똑같습니다. 도체, 내부 반전층, 절연체, 외부 반전층, 그 다음에 시스, 뭐 방식층, 그 다음에 시스, 이런 식으로. 시스가 있고, 뭐 방식층은 이제 바깥에 이제 방식을 막기 위한 층이니까, 시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안에 부분이 ELP처럼 주름관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충격에 견뎌지니까 평형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시스 부분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없죠. 22,900 같은 경우. 시스가 없이 그냥 중성선의 바깥에 얇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3열 스퀘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에 FR 시엔서블, 파이어 리더던트, 325 스퀘어고, 얘가 중성선은 30%니까 얼마일까요? 108입니다, 108.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30% 정도 된다고 그러죠. 여기 100스퀘어짜리입니다. 22,900. 여기 다시 W 있죠? 이따가 보시면은. W가 워터프루프인데, 여기 이제 100스퀘어 슬래시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100스퀘어고, 요 바깥에 중성선이 34스퀘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아마 400스퀘어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 나오는 630스퀘어, CV. 154 케이블도 CV이 있습니다, 다. CV 케이블도 630스퀘어가 얘보다 약간 두껍습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가공선. 보시면 얘가 22,900의 ACSR, AWOC거든요. ACSR이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던 아연도금 강선이죠. 안에 여기 강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루미늄선이 있는데 S꼬임, Z꼬임을 해가지고 서로 꼬여져 있죠. 그럼 여기 3N에 N에 플러스 1분에 N 플러스 1분에 가로 열고 D. 기억나시나요? 소선수 계산하는 거? 그럼 한 가닥, 6가닥, 12가닥이 맞는지 한번 세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약간 끈적끈적하게 뭐가 묻어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묻혀주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물을 묻혀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실리카게처럼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부풀음 테이프라는 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부는 균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바깥에 이렇게 도포 같은 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물이 침투하면은 여기서 안쪽으로 침투 안 하고 부풀어 오르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3장 부분 하기 전에 이제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qnet.or.kr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9회 합격자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100회는 시험이 없고요. 100회가 5월달에 있는데 시험이 없고 101회 8월 4일날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27일 남았습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보셔야지만 됩니다. 일단은 시험 가격이 지금 6만 얼마더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한 4만 원대부터 본 것 같은데 지금 6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보셔야지만 됩니다. 계속 보시면서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제 합격자 부분을 보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뜹니다. 나중에. 자, 여기 보시면은 2013년 전체 합격자 보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발성 변형 기술사가 여기 있죠. 잘못 눌렀네. 건축기기. 예, 건축기기를 눌렀는데. 발성 배정 기사를 누르면 3명입니다. 공실은 서울 10, 13 해가지고 지역별로 수험번호가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 알았는데 이번에 3명 나왔으니까 이제 8월 달에는 최소 10명 이상은 나오겠죠. 보통 1년에 20, 30명 정도 나오는 사례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 저번에 3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게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맞은 점수입니다. 이게 불합격 됐는데 1교시는 한 50점대가 나왔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이. 여기 185점인데, 이걸 30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3명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300점이 나옵니다. 그걸 3으로 나누면 그 교시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 61.66 나왔거든요. 4교시 때는 78.3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80점대가 나왔다는 건 거의 한 교시에 4문제를 쓰게 되거든요. 그 4문제 중에 한 문제씩은 거의 20점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4문제 중에 뭐 15점을 줬든 아니면 20점을 주고 나머지 10점을 줬든. 나머지 2교시를 제가 망쳤습니다. 2교시가 30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다 쓰긴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을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1교시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3문제가. 그러면 여기서 13문제 중에 무조건 10문제를 쓰셔야지만 됩니다. 10문제를 쓰려면은 10문제를 선택하기도 힘듭니다. 몰라도 일단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100분의 10문제를 써야 되니까 무조건 10분이 지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지만 됩니다. 왜? 기본적인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1점, 2점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9개 쓰시면 잘해야 60점, 70점입니다. 왜? 10점은 안 주거든요. 7점을 주면 7, 9, 63. 7점.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쓰게 되면은 60점, 70점 아니라 70점, 80점으로 이제 그 점수만큼의 기본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문제를 쓰시기 위해서 제가 뭐 문제들을 나눠드리면 그걸 10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꾸 한 페이지 안에 키워드만 정리해서 쓰는 훈련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계산 문제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절은 저감절은 이제 뭐 저번에도 간단하게 성전의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 그림을 좀 그려주시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MI 케이블, 오늘 배웠던 케이블 부분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YI 델타에서 왜 3권선을 쓰는지 그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다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2교시 부분이 이제 제가 점수가 잘 안 돼. 이거는 제가 잘 아는 문제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SSR 쓰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못 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 못하고 페란티 효과는 뭐 이런 것들도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이 충전 시의 충전 용량을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하셔야 했는데 이거를 쓴 게 이제 안 맞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썼었는데 3교시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보호 계정기 있죠. IPCS, 스마트 그리드
뭐 격자도, 화력발전소 타당성, 이런 보호계정기. 제가 이제 보호계정기 쪽으로 잘 하니까 이때는 썼더니 한 60점 나왔고요. 60점대가. 여기 이제 4교시 때가 이제 79점 정도 나왔을 때 보면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직미성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던 거거든요. 그 배우셨던 내용들 그대로 쓴 겁니다. 썼더니 한 20점 정도 나왔다 이거죠. 디맨드 사이드. 이것도 썼는데 한 20점 정도 나왔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요 관리에 대한 기법들에 대해서 썼으니까. 세미 프로백 같은 거 이거는 모르니까 못 썼고요, 제가. 예? 그 다음에 거리 계정기. 썼더니 이제 한 20점 정도 나왔고, 6600 비접지 방식. 이런 것들도 좀 그림 그려가지고 썼더니 20점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여기선 좀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림들을 그렸더니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 여기 제가 2교시 때 한 13페이지 썼거든요. 페이지로 쓴 거는 13페이지 정도 썼는데 80점대가 나왔으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주는 거고 2교시 때는 한 8페이지인가 밖에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8페이지를 써도 뭐 60점 이상은 다 받더라고요. 그건 뭐냐? 중요한 건 키워드란 얘기입니다. 채점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면서도 그런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순서 단계대로 써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주시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지중성전설로, 전기방식, 개통구석, 이 뭐였죠? 유류방수. 그런 키워드가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 케이블의 종류 2가지, 3가지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지저령 케이블, 고무 케이블, 새로운 케이블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서 이제 지저령 케이블의 유침지, 뭐 OF, PF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예? CV 케이블에 예? EV, VN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케이블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였죠? 광극초, 관로기준 케이블, 극종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이런 키워드가 나와줘야지 그 사람이 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키워드를 써주는 훈련들 자꾸 해주시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기본적인 배점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없이 중구난방으로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저도 이제 고조파를 오래 했었으니까 고조파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나왔을 때 썼더니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키워드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실무에 대한 답안지를 써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언어로 딱 써주시고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을 뒤에다 첨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점수를 더 줄 텐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내용만 딱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개요, 정의, 뭐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거기에 종류가 뭐가 있다,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다, 그거로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다, 그거로 생길 수 있는 영향이 뭐가 있다, 장애가 뭐가 있다, 그러면 장애를 견딜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다,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케이블의 각종 손실, 뭐 시공방식, 직매, 관로, 전력구시 이렇게 3개에 대한 비교 부분 써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중입니다. 지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전력구식에 관련된 부분들, 뭐 활락이라든가, 뭐 상단 스토프, 뭐 그 다음에 상단 고정 방식, 중간 고정 방식, 뭐 하단에 어떻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네이크 부설이라든가, 뭐 이런 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이블의 각종 손실에서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라고요? 도치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 서선, CS에서 발생하는 연피선,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려면 이제 저항선이니까 R은 해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유전체에서는 IR하고 IC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 CS선은 어떻게 되죠? EM은 유기전압돼가지고 마이너스 J, 뭐 시그마의 J, XMI 해가지고 유기되는 전압에 의해서 손실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셔도 되는 거고. 사용 목적. 금속 시스는 아까처럼 그런, 외부에 도체가 흐르면서 자기장해가지고 외부 시스에 흐르는 그 전류에 의해 생기는 전압. 예? 중성점 잔류 전압. 중성선에 대한 잔류 전압. 아까 보셨다면 바깥에 중성선이 있었죠? 그 중성선에 전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압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기되는 전압을 없애주기 위해서 편단 접지나 양단 접지나 크로스 번드 접지를 한다. 근데 연관은 어떻게 된다? 정조 능량을 바꿔주기 위해서 연관하는 겁니다. 연관하면서 이 시스가 끊어지거나 뭐 하거나 해가지고 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중 접속, 뭐 그 다음에
종단 접속도 다 틀려지죠. EBA, 엔드박스 에어. 기중 종단 접속이고, EBO, 오일에 대한 종단 접속. EBG, 가스 종단 접속이 되는 거. 중간에 접속할 때 유지 접속을 하느냐, 준유지 접속을 하느냐, 아니면 스탑 접속을 하느냐. 이런 식의 부분이 시스선을 어떻게 연결해주냐. 아니면 도체는 다 연결이 됩니다. 도체가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도체는 연결이 되는데 아까 그 절연체에 대한 성분들이 아니면 중성선에 대한 성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접속 방법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직선 접속, 유지 접속, 종단 접속, 그리고 중간중간에 케이블 커버를 절연통 보호 장치도 있고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이 있어가지고 피레기를 달아주기도 하고, 케이블 열화 원인은 전기 열화상 해가지고 이렇게 오우셨죠. 그리고 케이블에 대한 진단 방법, 사선 상태, 활선 상태, 고장점 탐지법은 머펄아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머레이 루프법이 어떤 거군지, 펄스 레이더법이 어떤 건지, 펄스 레이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죠. 그림 그려서 아크 반사법, 디케이법, 감소법, 머레이 루프법, 휘스톤 브릿지, 아니면은 무슨 브릿지? 쉐링 브릿지? 여기는 휘스톤 브릿지를 이용한 거고, 쉐링 브릿지는 뭘 이용한 거예요? 유전 정접할 때 쉐링 브릿지를 이용한 거고. 그림은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저항성분만 있었죠. 근데 쉐링 브릿지에는 R하고 C가 있었죠. 왜? IR하고 IC에 관련된 유전 정접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유전치에 대한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C 성분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일주일 지나면 제가 다 까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유전양극법, 예? 외부전환법, 배류법. 그러면 이제 유전양극법은 이제 전원이 없고, 외부전환법은 유전양극법에 전원을 넣은 거고, 배류법은 세 가지겠다. 세 가지가 뭐였죠? 예? 직접, 선택, 강제. 근데 선택 배류법을 쓴다. 거기도 전원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